안녕하세요. 신박 AI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계산함수의 약점과 시그모이드 함수의 개념과 특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한계와 그 약점을 극복하는 다른 활성화 함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강의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계산함수에 비해 분명히 개선된 활성화 함수이지만 또한 분명한 약점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점은 양 끝쪽의 기울기가 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양 끝쪽의 기울기가 0에 가깝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입력값의 차이가 커져도 출력값의 차이는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계산함수의 문제점과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계산함수에서는 입력값이 0.499든 0.001이든 역치 이하의 자극이면 무조건 출력값이 0이었습니다. 즉, 계산함수의 문제는 입력값의 차이가 출력값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서도 함수의 양 극단에서는 그 문제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를 가정해 봅시다. 상위 노드의 입력값은 많은 하위 노드들의 출력값들의 합이 됩니다. 그런데 시그모이드 출력값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만약 연결강도 가중치의 값 또한 0과 2 사이의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상위 노드의 입력값은 당연히 양수가 되고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입력값은 점점 커져가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입력값이 커지면 그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0에 가까워집니다. 나중 영상에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기울기가 0이 되면 오류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의 학습 효과가 0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신경망의 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Sigmoid Saturation and Killing Gradients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이 나중 영상에서 다룰 기울기 소실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점은 시그모이드 출력값이 항상 양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Non-Zero-Centered 문제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시그모이드 출력값이 항상 양수라는 것이 또 왜 문제가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번째 강의 영상의 슬라이드를 잠시 빌려오겠습니다. 여기서 퍼셉트론의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론 다층 신경망의 학습 방법은 퍼셉트론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개념적으로는 퍼셉트론이나 다층 신경망이나 동일하게 연결 강도의 변화는 입력값 혹은 입력값과 관련된 기울기와 오차의 곱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신경망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에 의해 입력값이 양수가 되고 만약에 출력값의 오차가 음수가 된다면 현 입력값과 오차의 곱에 의해서 두 연결 강도의 변화량의 부호가 동일하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고 만약에 출력값의 오차가 양수가 된다면 두 연결 강도의 변화량의 부호가 동일하게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두 연결 강도의 부호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동일하게 변한다는 말은 이와 같은 연결 가중치 평면 W1과 W2 평면에서 새로운 W1, W2는 다음과 같은 지역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W1, W2 평면에서 둘 다 변화량이 양수일 경우 새로운 연결 가중치 W1-W2-는 다음과 같은 위치가 되고, 또 이와 같은 W1, W2 평면에서 둘 다 변화량이 음수일 경우에는 새로운 연결 가중치 W1-W2-는 다음과 같은 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W1, W2 공간을 다시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최초의 연결 가중치 값이 다음과 같고,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할 최적의 연결 가중치가 다음과 같다면, 다음과 같이 좌상향으로 점진적으로 W1과 W2의 값이 변해가면 좋겠지만, 학습 과정에서 W1과 W2의 변화에는 이와 같은 1사분면과 3사분면으로만 가야만 하는 이와 같은 제약이 있으므로 새로운 W1, W2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또 여기에서 또 다음번 W1, W2 가능한 지역은 보라색, 즉 여기에서부터 또 1과 3, 4분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로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이곳에서부터 또 새로운 1, 3, 4분면으로 새로운 W1, W2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연결 가중치 학습 과정이 아래와 같은 지그재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지그재그 패턴은 결국 학습 과정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시그모이드 학습은 때로는 이런 비효율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시그모이드 함수의 지그재그 현상은 그 원인이 바로 활성화 함수의 출력값이 항상 양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출력값이 -1부터 1 사이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단점인 넌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도 Saturation and Killing Gradient 이슈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킬링의 세츄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활성 함수가 등장하였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렐루 함수입니다. 이 렐루 함수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함수로서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Vanishing Gradient Problem, 즉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늘날 딥러닝의 혁신을 가져온 주요한 변화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함수의 기울기가 늘 1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양수인 부분에서요. 늘 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깊은 층까지 오류 역전파를 통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드디어 이 오류 역전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성화 함수가 등장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렐루 함수도 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이 입력값이 음수일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0이 되어서 여전히 신경망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 dying 렐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형 렐루가 등장했습니다. 이 리키 렐루 같은 경우는 음수 입력값에 작은 슬로프를 주어서 신경망 노드들의 입력값이 음수일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변형으로는 프렐루, 활성화 함수가 있습니다. 프렐루는 음수 기울기를 0.01 대신 a라는 변수를 줘서 학습하는 모델에 따라 자유롭게 a 값을 설정해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형으로는 ELU도 있습니다.
이 LU는 음수 입력값 부분을 곡선이 들어간 익스포넨셜 함수를 사용해서 보다 학습이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활성화 함수는 크게 시그모이드 계열과 렐루 계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망 모델의 종류와 학습할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한 완벽한 활성화 함수는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경망을 이 아키텍처를 만드는 제작자 입장에서 가장 합당한 활성화 함수, 그러니까 각각의 활성화 함수의 각각의 특성을 잘 알아서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후에 딥러닝 실습 과정을 통해서 어떤 레이어에서 어떤 활성화 함수를 쓰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영상에도 잠깐 소개가 되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경사 하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사 하강법은 신경망 학습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이 오류 역전파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